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두 수를 비교해 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두 양의 크기를 뭘로 비교하는 거? 뺄셈으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 이 두 가지 해보는 게 목표였어요. 자, 1번. 한 모듬의 피자를 한 판씩 나눠줬대요. 한 모듬에 한 판. 한 모듬이 4명이고요. 피자 한 판은 8조각이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자, 모둠원 수와 피자 조각 수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죠. 자, 첫 번째로는 식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뭘로 나타내 봐야 될까? 문장으로 나타내 봐야겠죠? 말 그대로 뺄셈으로 비교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쓸 거예요? 모둠원 수, 그 다음 피자 한 판. 근데 우리는 4 빼기 8 이런 건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8 빼기 4는 4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쵸?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아직 뺄셈 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건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 뭘 주어로 적어줄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할 거예요. 피자 조각 수가 뭐보다 모둠원 수보다 그치? 4만큼 큽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반대로 적을 거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모둠원의 수는 피자 조각 수보다 4만큼 더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줘도 맞는 거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 나눗셈으로 표현하기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8 나누기 4는 2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나타내면 피자 조각 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모둠원 수의 이런 말 잘 써줘야 돼. 몇 배? 2배입니다. 이렇게. 자, 적는 게 많아서 팔 아파요, 귀찮아요 이런 생각하면 이거 이번 시간에 기초인 이 두 수를 뺄셈 나눗셈을 비교하는 거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개념도 하기 힘들어져요. 좀 쓰는 게 많고 귀찮아도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만 하면 쉬운 거예요. 모둠원 수에 따른 모둠원 수와 피자 조각수를 구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쵸? 모둠원 수가 4명이면 8조각, 모둠원 수가 8명이면 16조각, 모둠원 수가 12명이면 몇 조각이 될까요? 24조각이 되겠죠? 모둠원 수가 16명이면 32조각이 되겠죠? 모둠원의 수가 20명이면 40조각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모둠원 수에 따른 모둠원 수와 피자 조각 수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뺄셈으로 비교하면 결국 8 빼기 4가 되니까 얘는 4, 16 빼기 8이니까 8, 24 빼기 12니까 12, 그 다음에 16, 20 이렇게 돼버리죠. 그쵸?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하기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모둠 수에 따라, 그치? 모둠 수에 따라서 피자 조각 수는, 그치? 각 수의 모둠원 수보다 몇 개? 4개, 8개, 12개, 16개, 20개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우리 뺄셈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값이 계속 뭐 해버려요? 변해버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에 조금 불편합니다. 절대적 비교에 불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지저분하게 지우면.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쉽죠. 8 나누기 4 하면 2, 16 나누기 8도 2, 24 나누기 12도 2.
32 나누기 2도 2, 40 나누기 2도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피자 조각 수는 항상 모두먼 수의 몇 배라고 말할 수 있지? 2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맞아요. 피자 조각수를 네모라고 놓으면 얘는 모두먼 수 세모 나누기 거꾸로지? 나누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거꾸로네요. 그쵸? 그러면 사람 수는 피자 조각수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좋아요. 그 다음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죠.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계속 이 수들의 관계가 변화한다. 그치? 4, 8, 12, 16으로 변화해. 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편한 것은 아마도 뺄셈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2번 모눈종이의 직사각형 한 개를 그리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를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가로가 3칸, 세로가 2칸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뺄셈으로 비교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3 빼기 2는 1 이렇게 쓸 거고요. 얘를 말로 옮기면 결국 가로는 세로보다 한 칸 더 길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로는 3 세로는 2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죠. 얘를 그럼 소수로 표현하면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니까 10분의 15가 되네요. 그럼 얘는 결국 얼마가 되는다? 1.5가 돼요. 그럼 얘를 말로 옮겨보면 가로는 세로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1.5배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좋아요. 3번 준기와 지혜는 표를 만들어 두 수를 비교했다. 표를 보고 두 수를 비교한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써보세요. 자, 올해 나는 13살, 내 동생은 10살이야. 나는 동생보다 항상 3살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치? 그러면 가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준기는 뭘로 비교했다? 결국 준기가 두 수를 비교한 방법은 결국 준기는 두 수를 바로 뺄셈으로 비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지혜는 뭐예요? 붙임딱지 13장으로 모양 한 개 꾸몄어. 붙임딱지 수는 꾸민 모양 수의 13배야. 즉 13 나누기 2를 해서 13 이렇게 비교한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비교한 거는 바로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나요? 자, 오늘 시간에 암호는요. 아까 그 올림픽 공원이 있었던 곳
네, 거기를 아마 서울의 방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늘의 암호는 방이동으로 가겠습니다.